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진순입니다. 올해 74살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때론 웃기고 때론 슬픈 이야기지만 이게 바로 제 삶이에요. 제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게 참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이었죠. 우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부업을 하시며 살림을 꾸려나가셨죠.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결심했어요. 나는 꼭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우리 동네에서 저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선생님들도 저를 귀여워하셨죠. 진순아, 넌 꼭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갔죠. 부모님이 온갖 고생을 하셔서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 격리로요.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해요. 부모님께 드렸더니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다 컸구나 하시면서요. 일하면서 야간 전문대에 다녔어요.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때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마다 제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배운 회계 지식이 나중에 제게 큰 도움이 됐죠. 25살 때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때도 은행은 꽤 괜찮은 직장이었거든요. 안정적이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죠.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어요. 잘 됐다며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은행에 다니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부모님 병원비도 되고 동생 학비도 보태고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던지. 35세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이었죠.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고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우린 행복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은행에 거래처로 왔다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남편의 진중하고 따뜻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죠. 나이 든 여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3년 뒤에 진호를 낳았어요. 38살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과 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걱정도 컸죠. 나이가 있다 보니 위험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신 기간 내내 조심 또 조심했어요. 드디어 진호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작고 여린 아기를 보면서 이제 정말 엄마가 됐구나 싶었죠.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안았어요. 우리의 늦둥이 아들,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 2년 뒤에 진이도 태어났죠. 늦둥이 남매라 더 예뻐했던 것 같아요. 진호가 동생이 생긴다고 하니까 처음엔 좀 질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오히려 동생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이들 키우느라 은행을 그만뒀어요. 처음엔 경력 단절이 될까봐 걱정도 됐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후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분식집이에요.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 마는 게 일상이 됐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김밥이 잘 뜯어지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죠. 점점 솜씨가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분식집이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커졌어요. 손님들이 김밥 정말 맛있다고 하시면서 자주 찾아주셨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좋아해줘서 감사했어요. 2년 만에 가게를 옮겼어요. 처음 시작했던 곳보다 더 넓고 좋은 위치였죠. 이사하는 날, 온 가족이 나서서 도왔어요. 아이들은 작은 물건들을 들고 열심히 뛰어다녔고, 남편은 무거운 가구들을 옮겼죠. 새 가게에 들어서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내 사업이 커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 많이 도와줬어요. 처음엔 제가 반대했어요. 당신 회사 일도 바쁜데 이런 작은 일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죠.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느라 늘 바빴거든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주말에도 일하러 가곤 했어요. 그런 남편이 제 일까지 신경 쓰는 게 미안하고 걱정됐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당신 꿈을 키우는 거니까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죠. 남편은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장사를 도와줬어요.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상대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가끔은 실수도 하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가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한 덕분에 가게는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동네 밖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주말이면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설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죠. 가게가 바빠지면서 저희도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 가게가 성장하는 걸 보면 그 모든 게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아이들도 크면서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죠. 진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맡아 했고 진이는 홀에서 서빙을 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때 함께 일하면서 나눈 대화들이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진호가 엄마, 나중에 커서 나도 이런 가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자식들이 엄마의 일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게 느껴져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죠. 남편은 사업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커져서 직원이 30명이 넘는 회사가 됐죠.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어요. 당신 남편 정말 대단하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저도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건강을 잃었죠. 진호가 20살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일찍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119에 전화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 뇌출혈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행히 그때는 살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10년 남편은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 10년이 저한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남편 간호하랴, 사업 운영하랴.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죠. 밤에 혼자 울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편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 자식들 아침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가게에 갔어요. 가게에서 일하는 내내 머릿속엔 남편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 간호를 했어요. 진호는 그 즈음 대학에 들어갔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했죠. 한 번은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와 대문을 발로 차며 문 열어.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걱정됐지만 젊을 때 실컷 놀아보라지 하면서 눈 감았어요. 진이는 반대로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고 덕분에 위안을 많이 받았죠. 학교에서 상을 타오면 엄마, 이건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다시 힘을 내곤 했죠. 진호가 30살 때 남편은 결국 하늘나라로 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또렷하셨어요. 임종 직전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웠소. 우리 돈 다 당신 통장으로 옮겼으니 앞으로 편하게 살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았죠.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들을 수 있었죠. 직원들은 사장님 같은 분은 다시 없을 거라며 울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 사업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욕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대신 조그만 가게 하나만 남겼어요. 그 분식집을 꽤 오래 했어요. 이 가게에서 일하는 게 제겐 일종의 치유가 되더라고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음식을 만들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어요. 진이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얼마 후 결혼해서 멀리 이사 갔죠. 처음엔 딸이 멀리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진이가 엄마, 걱정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라면서 안심시키더라고요. 정말 그 애는 약속을 잘 지켜요. 매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한 번씩 꼭 찾아와요. 가끔 보고 싶지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위안을 얻어요. 하지만 진호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죠. 진호가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아들도 제 앞길을 찾아가는구나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회사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저한테 예쁜 스카프를 사줬을 때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아들 잘 키웠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진호가 취직한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왜 그만뒀어?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진호가 대뜸 나랑 안 맞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이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젊으니까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하고 위안을 삼았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더 좋은 직장 구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응원할게. 이렇게 말해주긴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우리 아들,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 후로도 진호는 계속 직장을 옮겼어요. 1년을 채우기도 전에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하고 응원했죠. 하지만 점점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진호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만뒀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그래. 쉬엄쉬엄 하면서 새 직장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자 진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못났어?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을 꼭 안아주며 괜찮아.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라고 말해줬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진호의 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워서 어유 오랜만이네. 진호 친구지? 하고 인사했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진호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되는데?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그랬더니 그 금액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분식집에서 몇 달을 일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가 이러는 게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제 사정도 너무 급해서요. 그 친구의 말에 제 마음도 아팠어요.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라고 대답했죠. 그날 저녁 진호를 불러 앉혔어요. 진호야, 오늘 너 친구가 왔다 갔어. 그 말에 진호의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진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랬어? 그렇게 큰 돈을 왜 빌린 거야? 제가 물었죠. 진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주식하다가 돈을 잃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화를 꾹 참았어요. 알았어, 엄마가 이번엔 대신 갚아줄게.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어야 해. 알겠지?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았어요. 라고 작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진호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더 이상 친구들이 집에 오지 않았고 진호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진호는 더 우울해 보였어요.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가끔 술에 취해 들어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팠어요.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진호의 생활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어요. 밤낮이 바뀌어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 나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곤 했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가끔 제가 챙겨주는 밥을 먹긴 했지만 대부분은 컵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분식집 문을 열려고 나가려는데 진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진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바로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죠. 병원에 도착해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진호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어요. 그동안 저는 병원과 분식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죠. 밤에는 진호 옆에서 간호하고 낮에는 가게 일을 했어요. 피곤했지만 아들이 걱정돼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입원 기간 동안 진호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가끔 제가 괜찮냐고 물으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께서 진호에게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진호가 처음으로 표정 변화를 보이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난 미치지 않았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볼까? 엄마가 함께 갈게. 그랬더니 진호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겨우 말렸지만 그 후로 진호와 대화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진이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가족 모두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식사 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진호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았고 진이는 그런 오빠를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죠. 결국 진이가 진호의 방문을 두들기며 오빠, 일어나. 가족이 다 모였는데 혼자 잠만 자면 어떻게 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진호가 방에서 나오더니 화를 내며 말했어요. 시끄러워. 내 맘대로 할 거야. 넌 신경 꺼. 그 말에 진이도 지지 않고 받아쳤죠. 오빠, 이제 그만해. 엄마 고생하시는 거 안 보여? 오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 줄 알아? 순간 진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넌 모르면서 왜 참견이야? 넌 항상 엄마 사랑받고 칭찬받고 난 뭐야? 난 늘 실패자고 문제하고 넌 이해 못해. 그 말을 듣고 진이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가 그렇게 산다고 누가 좋아해? 엄마는? 나는? 우리 가족 모두 오빠 때문에 힘들어. 제발 정신 차려. 저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 두 아이가 저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만해. 제발 그만. 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진호는 다들 날 미워하는구나. 라고 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진이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이후로 진호와 진이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진이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로 연락할 때도 진호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곤 했죠. 진호 역시 진이를 원망하는 듯 했어요. 가끔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동생은 완벽하고 난 쓰레기야.
그렇지? 라며 중얼거리곤 했어요. 가족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걸 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어느 날은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이야, 언제 한번 엄마 보러 올래? 그랬더니 진이가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가 있는 집에는 가기 싫어요.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진이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진호에게도 여러 번 동생한테 연락해 볼래? 라고 제안했지만 진호는 매번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날 미워하는데 뭐하러. 라며 거절했죠. 이렇게 우리 가족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명절이 와도 모두 함께 모이지 못했고 가족 사진을 찍는 일도 없어졌죠. 제 마음속엔 항상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던 옛날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자식들을 더 잘 이해해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밤 두 아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자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묵묵히 기다리며 두 아이를 사랑하고 지지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저도 일은 되기 전 분식집 운영을 접었어요. 이때까지도 아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뭔가 달라질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대부분 실망으로 끝났어요. 저는 아들에게 남편이 남긴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돈의 존재를 알려주면 뭔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거든요. 이 돈 믿고 더 나태해지면 어쩌나 걱정됐죠. 그래서 저는 궁핍한 척 연기를 했어요. 가끔은 진호 앞에서 일부러 한숨을 쉬며 아이고,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티나.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죠. 진호가 그 모습을 보고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진호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돈 걱정을 할 때마다 엄마, 나 용돈 좀 줘. 라며 손을 내미는 일이 더 잦아졌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러다 우리 아들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제가 갯돈을 탔어요. 꽤 큰 돈이었죠. 1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낡은 냉장고도 바꾸고 진호 옷도 좀 사주고 싶었어요. 기대에 부풀어 돈을 받아왔는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음 날 아침 지갑을 열어보니 갯돈이 사라졌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잘못 넣어뒀나 싶어서 집안 곳곳을 뒤졌어요. 하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때 진호의 방에서 콧꼬리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진호가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대 옆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조심스레 집어 들어보니 제 지갑이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빈 갯돈 봉투만 덩그러니.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하는 자책감도 들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진호를 깨워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계속 눈물만 흘렸죠.
얼마 후 진호가 일어나 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물었어요. 진호야, 엄마 지갑에서 돈 가져갔니? 그러자 진호가 깜짝 놀라는 듯 하더니 곧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엄마가 1년 동안 모은 거야.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소리를 지르며 울었죠. 진호도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한바탕 크게 싸웠죠. 결국 진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저는 분식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 숨겨진 재산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어요. 때론 이렇게 숨기는 게 맞는 건가 고민도 했어요. 이 돈을 털어서 진호를 위해 뭔가 해줘야 하나 싶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진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주면 더 나태해질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 한구석에선 언젠가는 진호가 스스로 일어서야 되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러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진호가 제 기초연금에 손을 댄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나도 일 안 하고 이걸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걸 다 가져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자 진호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거 내가 달마다 가져갈게. 뭐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일 안 해? 엄마 나이가 있잖아. 엄마 고생을 많이 해서 아픈데도 많고 일하기 힘들어. 그럼 돈 좀 줘. 엄마가 돈이 어딨어? 그럼 아빠한테 받은 거 그거 내놔. 뭐라고? 아빠한테 받은 거 있잖아. 다 알아. 다 내놔. 안 돼. 너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그럼 뭐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네. 뭘 기다려? 엄마 죽을 때까지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버르장 머리 없는 자식아.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밤낮으로 일하고 고생하면서 너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데 이게 네가 할 소리야? 너 지금 엄마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 내가 죽으면 좋겠어? 그래야 네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이 못된 자식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엄마 돈으로 그렇게 살면 좋아? 난 너한테 뭘 바랬는 줄 알아? 그저 네가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열심히 일해서 제 몫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고. 근데 넌 뭐야? 엄마 등골 빼먹는 게 네 일이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들이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넌 이 모양이 된 거야? 아빠가 이런 널 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모으신 돈 그걸 이렇게 쓰라고 남기신 게 아니야. 난 너가 부끄럽고 창피해.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길래. 넌 지금 사람이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그냥 짐승이지 짐승. 내가 그동안 널 위해서 얼마나 참아왔는데. 네가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제 앞길을 찾겠지 하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근데 넌 이제 와서 이게 뭐야? 엄마 죽기를 기다린다고? 그럼 네가 행복해질 것 같아? 너는 엄마 죽으면 웃으면서 살 수 있어? 이 못된 자식아. 맞아, 엄마가 죽어야 내가 웃을 수 있어. 뭐라고? 친구들 만나기도 쪽팔려.
나이가 몇 살인데 10,000원이 뭐야 10,000원이.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친구들 만날 때 10,000원만 들고 나가기 싫으면 일을 해야지.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서 네 앞길 찾아. 내 돈 한 푼도 못 써. 다 기부할 거야. 너 같은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 돕는 데 쓸 거야. 너 같은 자식을 키우느니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낫겠어. 적어도 개는 주인 은혜는 알아봐. 근데 넌 뭐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난 네가 너무 실망스러워.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낳지 말 걸 그랬어. 이렇게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느니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 난 더 이상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어. 나가려면 네가 나가. 넌 돈 많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더 이상 진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짐을 꾸렸죠.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던져 넣으며 울음을 참았어요. 평생 모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뒤로 한 채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진호는 제가 정말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마도 늘 그랬듯이 제가 곧 화를 풀고 돌아올 거라 여겼겠죠. 현관문을 열 때 진호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가? 그 목소리에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진호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계속 앞으로 걸어갔어요. 택시를 타고 친한 언니 집으로 향했어요. 언니는 제 또래에 혼자 사는 분이에요. 예전에 힘들 때 언제든 오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어요. 진호를 위해 모든 걸 바쳤던 나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현실. 언니 집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도 될지 망설여졌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고 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제 얼굴에 쓰인 슬픔과 절망을 단번에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진순아,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언니, 잠깐 있다 갈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 들어와.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언니는 저를 안으로 이끌어줬어요. 언니 집 소파에 앉아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진호의 행동, 그리고 그 충격적인 말까지.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마음껏 쏟아냈어요. 진순아,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좀 쉬어. 여기서 며칠 있어. 언니의 위로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언니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았죠. 언니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감사했죠. 셋째 날 저녁, 언니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진순아,
얘가 하는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버타운은 어때? 언니의 말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어요. 실버타운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그래.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거기 가면 비슷한 또래 사람들도 만나고 프로그램도 많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엔 그 말이 싫었어요. 내가 벌써 그런데 갈 나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제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버타운이란 단어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언니의 설명을 들을수록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즘 실버타운이 많이 좋아졌대. 운동시설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많고 거기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야. 언니의 말에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언니 돈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꺼냈어요. 너 숨겨둔 돈 있잖아. 그걸로 충분할 거야. 진호한테 줄 생각 말고 너를 위해 써.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지금까지 진호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생각해야 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했어요. 뭘? 우리가 어떤 사이야. 도움이 됐다니 나도 기쁘네. 언니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아직 앞으로의 일은 불확실하지만 언니의 조언 덕분에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삶. 어쩌면 그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언니의 도움을 받아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했어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갔죠.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그림 그리기 수업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붓을 들고 있으면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갔고 밤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버타운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려고 나섰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저를 불렀어요. 이진수님, 손님이 오셨어요. 따님이라고 하시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이가 왔구나. 딸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표정으로 딸을 만나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로비로 나가보니 진이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 딸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진이의 목소리에 걱정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저 딸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미안해, 진이야.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연락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실버타운 정원의 벤치에 앉았어요. 날씨가 좋아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우리 모녀에겐 그저 배경일 뿐이었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진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진호의 행동, 충격적인 말들, 그리고 제가 집을 나오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걔가 엄마 죽기를 기다린다고 했다고요? 오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옆에서 더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오빠가 그렇게까지 됐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너 잘못 아니야, 진이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숨기고 있었잖아. 너한텐 말하기 싫었어. 진호에 대해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알았어야 했어요. 가끔 오빠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집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실버타운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응, 엄마 친구 있잖아. 김 언니. 그 언니가 추천해줬어. 처음엔 망설였지. 내가 벌써 이런데 올 나이인가 싶어서. 근데 와보니 좋더라.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프로그램도 많고. 진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다행이에요, 엄마.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털어놓았어요. 숨겨둔 돈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요. 엄마, 그런 돈이 있었다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너한테까지 부담 주기 싫었어, 진이야. 넌 너의 가정이 있잖아. 거기에다 엄마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어. 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도 엄마 딸이에요. 엄마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발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딸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빠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진이야. 지금은 진호를 만날 자신이 없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진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동안 제가 오빠를 좀 지켜볼게요. 고마워, 우리 딸.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너의 삶도 중요하니까. 진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제 삶도 잘 꾸려갈게요. 그나저나 엄마, 여기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응, 생각보다 좋아. 아침에 단체로 하는 체조도 있고 오후에는 그림 그리기나 노래 교실도 있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재미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엄마가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놓여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진이의 가정 이야기도 듣고 제가 실버타운에서 겪은 소소한 일들도 나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엄마, 제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여기서 같이 점심 먹어요. 진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진호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애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지금은 제 삶에 집중할 때예요. 언젠가는 진호와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 필요해요. 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밝은 미소로 딸을 맞이했어요. 우리 딸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좋은 딸을 두다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도 엄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엄마가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이 순간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죠.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진이가 자주 방문하기로 했고 저도 가끔 진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한 후 시간이 흘러갔어요. 계절이 바뀌고 실버타운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죠. 진호 생각이 안 날 때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예전처럼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어요. 진호도 이제 잘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떠난 것이 진호에게는 좋은 자극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느 날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수정했어요. 원래는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반반씩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딸 진이에게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기부하기로 했죠. 변호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 재산의 반은 딸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주세요. 변호사가 놀란 듯 물었어요. 따님께만 주시고 아드님은 제외하신 건가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 아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때가 됐어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나오는 길,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죠.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우리 아들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그래요. 당신 선택이 옳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이제는 제 삶에 온전히 집중하려고 해요. 그림도 더 열심히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진이와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진호에 대해서는 언젠가 그 애가 스스로 찾아올 날을 기다리려고 해요. 그때가 되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해요. 새로운 친구들, 열정을 다시 찾은 그림 그리기, 그리고 더 가까워진 딸과의 관계.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니까요. 오늘도 전 실버타운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말이에요. 근데 혹시 제가 나쁜 엄마인 건가요? 아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댓글로 써주세요. 저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와요. 진호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진호를 위한 거라고 제 자신을 설득했어요. 진호에게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애의 삶이 나아질 거란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그동안 제가 진호를 너무 감싸 안고 보호하려 했던 게 문제였을지도 모르죠. 진호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넘어지고 아파도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성애는 오히려 이렇게 그를 놓아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이게 진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동안 진호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그의 성장을 방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결정이 꼭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진호가 정말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이 돈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제 도움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믿어요. 진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작용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앞으로도 진호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할 거예요. 언젠가 그 애가 진정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제 앞에 다시 나타나길 기대하면서요. 그때가 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아픈 결정일지 모르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게 진호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 제 마음도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